네, 안녕하세요. 3일 만에 파이 영상 올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좀 제가 바빴고요. 그래도 어제 파이 네트워크 미팅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몇 분들하고 이제 만났어요.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고 우리 블록체인 협회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또 우리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주로 40대 분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만나갖고 너무 사실은 전 좋았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도 있고 제가 배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거기 이 모임의 주도적인 단계는 아니었고 미팅을 하면서 이제 저도 초청해 주셔서 제가 가서 아직까지는 뭐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몇 가지 말씀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안건이 있었는데 이제 기억나는 대로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파이노믹스 책을 발행해서 출간이 확정이 됐더라고요. 7분, 6분이 공저를 해서 져주셨는데 목차를 어제 잠깐 훑어봤는데 괜찮았어요. 물론 이제 다른 코인 같으면은 뭐 내가 코인을 뭐 얼마에서 얼마 판다 이런 생각만 하시지만 이 파이는 생태계나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전반적인 거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모더레이터 분들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분들, 제가 이름이 되면 다 알만한 분들, 파이에 관련된 분들이 모이셔서 책을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2차 할 때 저보고도 같이 공저를 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1권 자체가 많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출간이나 되면 몰라도 이거 뭐 나오는데 책 표지를 제가 받아갖고 소개를 해드릴게요. 18,000원?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소식이 파이네트워크 한국 재단 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본사 파이코어 팀하고 해서 이제 파이네트워크 한국 재단 설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도 재단이 있고 이더리움도 재단이 있고 이렇게 다 이제 재단이 있는 그래서 이거를 설립을 하셔야지 되나 봐요. 그럴 때 이제 그 니콜라스 박사라든지 이제 청태어 팡 그 박사님 같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또 그렇게 원대하게 깊이 앞으로 몇 년은 보고 하시는 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1월 18일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파이 세미나를 이제 개최를 하나 하기로 서울에서요. 서울의 뭐 강서구 유스호스텔 거기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저보고도 이제 처음에 이런 안건 이런 거를 이제 발표해 달라고 그러셔서 그런 거는 제가 뭐 저도 파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그런 건 제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안한 건데 파이 클리닉 센터 회사를 하나 만들자. 클리닉 센터라는 게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 핸드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노드의 효율성, 지금 이더리움 노드가 한 70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 파이 노드가 한 30만 개 정도 되는데 50만 개 선에서 노드를 어느 순간에는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노드를 하시면 좋은데 이 노드의 성능 자체가 뭐 슈퍼노드가 되려면 또 뭐 이게 뭐 12코어부터 18코어라든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이제 좀 이게 지금 아직은 2025년도부터 과세가 된다 그러는데 그때 이 과세는 양도세고 지금은 상속 증여세 같은 거 있으니까 지금은 뭐 가격이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가격이 이제 공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뭐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뭐 증여하려면 증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사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세무 문제 법무 문제 기술적인 거 문제 그런 거를 이거를 그냥
이런 걸 이제 어제 모인 분들이 전부 40대 분들이 주로 모이셔갖고 굉장히 활동적으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냥 뭐 자본금 5천만 원짜리를 만들건 1억짜리를 만들건 그렇게 해서 파이 결제하는 거로 해서 하나 만들자. 뭐 필요하다면 내가 뭐 자금 나도 투자하겠다. 그래갖고 뭐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무튼 유지비 정도 되고 지금 사실 나만 해도 어디 가서 상담 받고 싶은 거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은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파이 낙가마 시장을 실제 현황 조사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물가가 비싸고 임금이 비싼 나라하고 임금이 싼 나라. 그러니까 가령 베트남이면 우리하고 이제 임금 차이가 한 7배에서 우리가 한국이 한 7배에서 심하면 10배까지도 많잖아요. 뭐 라오스나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런 데는 더 하고요. 근데 베트남이 이제 파이에서는 확장이 돼 있으니까 가령 이제 베트남 파이 낙가마 시장이라는 거는 정말 헐값에 던지는 거잖아요. 절박한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한 5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5,000원 정도죠. 5,000원 정도라고 봐야죠. 구매력 갖고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한번 둘러보러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걸 회원들 알려드리려고 파이노믹스 책도 좀 카바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목차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그거 제가 받아갖고 좀 연구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대표적으로 안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세부적으로는 뭐 재밌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전에 이더리움의 중요한 사람이 왜 북한에 가서 그렇게 2달이나 도대체 뭐를 했던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 중국 얘기 뭐 이렇게 아무튼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파이네트워크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뭐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랑 구매력 차이가 있으니까 파이의 현물 거래로 이렇게 되는 것도 많고 한국에서도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로 이렇게 통나무집 한 4만원, 1파일을 한 4만원, 어떤 경우는 1파일을 한 10만원, 어떤 사람은 1파일을 한 만원, 이렇게 해서 현물로 이렇게 파이 거래 매장 소식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통나무집 같은 경우에는 통나무집 짓는데 평당 한 380만원 정도 든다. 그럼 30평짜리 집을 지으면은 대충 1억 800만 원이잖아요. 1억 800만 원 정도 되면 그 중에 30%는 파이로 결제를 받고 70%는 현물로 결제받고 1파일을 5만 원이라든가 뭐 4만 원이라든가 뭐 아무튼 지금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각자 파이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6만 원, 뭐 어떤 사람은 5만 원, 4만 원, 뭐 베트남 같은 데서는 구매력 기준에 따라서 뭐 500원 이렇게 막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낙가마 시장의 거래를 한번 보러 가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갔다 오면 얘기를 또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파이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해서 파이에 보고도 하고 하는 거를 한국도 한번 하자. 정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1월 18일 날 하든지 27일 날 하든지 이제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 사실 이제 파이의 철학 같은 거, 파이의 시장 가격 이런 데 관심이 있다가 정말로 파이 생태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젊은 분들 만나니까 술도 많이 먹었어요. 재밌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KYC가 한 300만 명 정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리에이스님 KYC 재인증 제출, 뭐 돈 되는 김시황 TV님도 파이코인 KYC 제출한 사람 다시 한번 해라. 뭐 이런 거 파이코인 베트남에서 320파이의 자전거 거래, 자전거도 자전거 나름이죠. 한국에서 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고 여러 자전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거는 파이코어 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이 중에서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파이코인 KYC 인증 다시 제출하는 관련 리에이스님 영상 제가 봤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가령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거 이제 가격들이 이렇잖아요. 미국에서 다시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올라가던 것이 주춤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파이코인 IOU 가격이 참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나길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부분 이제 다들 그동안 오래 눌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테더 같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많이, 비트코인도 상승, 이더리움도 상승, BNB도 상승, XRP도 상승, 다들 뭐 솔라나, 카르다노, 뭐 도지 이런 게 다 올랐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코인시드님, 리에이스님 거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영상에 대해서 이제 리에이스님이 설명하시던데, 1비트코인하고 1.6 이더리움하고 만파이가 이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뭐 아무튼 이런 거를 이제 누가 올린 걸 보고 하시던데, 글쎄요. 저도 뭐 16 이더리움, 그러니까 16 이더리움하고 1비트코인은, 가령 예를 들면 1비트코인은 지금 뭐 4,6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4,600만 원이면 이더리움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시세로 봐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240만 원이니까 240만 원 곱하기 16 하게 되면은 243만 원. 243만 원. 그러면 243만 원 곱하기 16 하게 되면은 3,880만 원. 아무튼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지금 올라서 그러고,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 아마 가격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리에이스님도 이거 왜 만파이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발행 개수 2,100만 개랑 비트코인의 발행 예정 개수 2,100만 개랑 파이코인의 발행 예정 개수 1,000억 개를 나누게 되면 1대 47,629,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물론 다 지금 발행된 게 아니잖아요. 포텐셜리 그렇다라는 거, 현재 전혀 다른, 하나는 상장된 거래고 또 유통 물량도 다르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5만 대 1이에요. 5만 대 1로 보게 되면 되죠. 그러면은 5만 대, 근데 IOU 가격은 지금 비트코인이 한 4,700만 원 하는데 파이코인은 47,000원이에요. IOU 가격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냥 총 발행 개수로 하게 되면 5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파이코인 IOU 가격이 50배 높게 책정되었다는 소리죠. 한 50배 높게 책정된 거죠.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이나 라오스 중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낙가마 가격이 500원을 하건 1000원을 하건 1500원을 하면은 좀 이해가 되죠. 이게 낙가마 시장이라는 것도 아주 전문가가 매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이게 수학적으로 쭉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거 시점에서는 1비트코인이 만파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4,700만 원이면은 4,700만 원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파이가 한 4,700원 정도 된다라고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해가 안 돼. 리에이스 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파이오니엄이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리에이스 님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게 아니라 한번 상관관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가격이 이렇더라. 아마 이것도 아마 이럴 것이다. 그런데 이거 뭐 최대 발행 개수라든지 IOU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최대 발행 개수로 본다 그러면 IOU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고, 차라리
전문적인 이런 자금, 돈을 만지는 돈 장사하는 낙가마들이 더 적정하게 지금은 하고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파이코인은 지금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저는 지금 IOU 가격 47,000원을 지금의 세상에 나와 있는 그냥 정당한 가격으로 봅니다. 비록 오픈 메인넷이 아니고 테스트 메인넷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낮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이코인이 1000억 개 발행한다고 그러지만 1000억 개가 유통될 리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르고,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이 다르고, 이더리움과 파이코인은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 요소가 달라질 것이다. 누가 많은 승수 효과를 가지게 되고 누가 많은 주식용으로 하면 펄을 갖게 될지는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리에이스님 영상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리에이스님 영상에 있는 그 KYC 재인증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KYC가 됐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리에이스님은 어제 물어보니까 뭐 파이코인 말고도 코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분 영상을 보니까 파이 KYC가 보류 중인지 확인하고, 뭐 저희 집사람, 뭐 아들내미, 딸내미 주변에 뭐 다 보류 중인데, 보류 중인지 확인하고 지금 파이 브라우저를 확인하고 KYC 브라우저에서 KYC 파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시 제출 화면이 나타나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데 보통 다시 제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나 봐요. 이렇게 resubmit 이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파이코인을 신청했는데 아직 KYC가 통과 안 됐다. 이런 분들은 파이 브라우저 들어가서 이걸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희 직원 거는 보니까 이게 아직 이렇게 안 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KYC 상태를 이제 KYC가 되면 임시 승인은 이렇게 나나 보죠. 축하합니다. 뭐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은 아직 많이 검토 중입니다. 근데 현재 KYC 한 300만 명 정도 통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리에이스님 영상 고맙고요. 어제 리에이스님이 올려주신 이 파이코인 KYC 인증 제출의 핵심을 제가 이제 보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제 베트남을 가서 실질적으로 낙가마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겠다 그래서 결과를 제가 알면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런 미팅을 했는데 여기서 뭐 공식적으로 저한테도 저도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일은 제가 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제안한 거는 파이 클리닉 센터 좀 해달라 하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회사 만들면 내가 투자는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고, 베트남 파이 낙가마 시장에 가서 정말로 이게 1파이가 뭐 500원이다. 그럼 나 한 10,000개 정도 살게요. 500만 원어치. 알아는 봐 주세요. 그렇게 큰 소리는 빵 쳐놓고 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 자료가 오면은 제가 또 보고해 드릴게요. 파이 네트워크 미팅 어제 아주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젊고 활기차고 막 열심히고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셨더라고요. 11월 18일 날 할지 27일 날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게 한다고 그러고요. 책이 저한테 표지와 목차가 너무 오면 자세히 다시 한번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